스마트폰 자체가 2023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꼽고 싶을 정도로 돈에 부담스럽지 않다 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한 달 넘게 써본 아이폰 15 프로 맥스 실사용 분석 리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15 프로 맥스를 국내에 사전 예약 첫날부터 써오자가 리뷰해야지 하다가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올해 최고의 폰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12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외관부터 보면 이번에 모든 컬러가 티타늄으로 바뀌었죠. 출시한 지 대략 2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보면 제가 쓰고 있는 건 화이트 티타늄인데, 내추럴 티타늄이랑 비교해보면 내추럴이 이번에 호불호가 살짝 있긴 하죠. 내추럴은 시멘트 같다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케이스 핏이 살짝 안 맞는 느낌? 그래도 내추럴이 가장 흠집이나 기스에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오래 썼는데 기스 하나 없는 생활 기스 면에서는 제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는 역대급인 수준을 보여주고, 화이트 티타늄도 이게 순백색의 화이트라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후면은 백색인데 옆면은 아무래도 티타늄 질감이 있다 보니 메탈과 화이트가 섞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컬러는 화이트 티타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사실 내추럴 티타늄이 가장 많이 팔렸긴 했어요. 추가로 이번 15 프로 맥스에서 만족스러운 점이 진짜 이거 무게가 여태 맥스의 가장 큰 단점이 저는 무게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9g 정도 줄어든 221g으로 10% 정도나 줄어들었다 보니 확실히 큰 체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전히 좀 무거운 무게이긴 한데 제품 크기도 있고 하니 일주일 정도만 쓰면 바로 적응이 되고 무게에 대한 부담이 전작보다 확실히 줄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한 소리긴 한데 카메라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저는 오히려 15 프로에 비해 제품 면적도 크고, 반대로 카메라 면적은 15 프로에 비해 덜 부담스러운 느낌? 오히려 맥스가 좀 더 디자인 밸런스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진짜 저는 15 프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대화면 때문에 프로보다는 맥스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6.7인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는데 120Hz의 iOS와 대화면 조합은 정말 극락 그 자체에 제가 이전에 썼던 게 15 플러스인데 플러스 쓰다가 120Hz만 바뀌었을 뿐인데 처음 쓰자마자 매우 부드럽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쇼츠라든지 유튜브 보면서 진짜 화면 큰 게 짱이다, 인터페이스 면적도 덜 가리고 시원시원해서 저는 메인폰은 당분간 맥스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루머로는 0.2인치 커지는 6.3인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6.3인치, 6.9인치로 올리는 거는 매우 찬성하고 싶고, 베젤 또한 아이폰 12 이후로 한 번 더 얇게 바뀌었다 보니 화면은 그대로인데 베젤까지 줄어들다 보니 몰입감 또한 더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면적이 좀 큰 것만 제외하면 깔 게 없지 않나, 화면 면에서는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성능도 보면 이번에 A17 프로 칩셋에 램은 8기가가 들어갔는데 진짜 아이폰도 램을 8기가를 넣어주는 시대가 왔어요. 아무튼 출시 초반에는 최적화 이슈라든지 발열, 생각보다 기대 이하 성능 등으로 인해 논란이 좀 있었다가 최근 iOS 17.2까지 올라오면서 발열 이슈는 거의 사라졌고 자잘한 버그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긱벤치 6 퍼포먼스로 한번 살펴보면 싱글은 2800점대, 멀티코어는 7100점대로 전작과 비교해볼 때 대략 10% 정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 최고점은 3500점대, 최저점은 2700점대, 안정성이 77%로 겨울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iOS가 올라가면서 칩셋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초에는 최저점이 2600점대가 수두룩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2700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15 프로 맥스 기준 확실히 출시 초반에 비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카메라도 보면 저는 정말 카메라도 칭찬하고 싶은 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카메라 쪽에서 알게 모르게 추가된 게 많은데, 뷰파인더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디테일 줌을 지원하죠. 1배 줌을 클릭하면 스크롤해서 미세 줌할 필요 없이 DSLR에서 많이 쓰는 1배 24mm 줌, 1.2배 28mm 줌, 1.5배 35mm 줌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디지털 줌이긴 하지만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크게 어색함 없이 디테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게 전작까지는 기본 세팅이 12메가픽셀 환경에서 촬영이 되었다면 24메가픽셀 저장 옵션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장될 뿐만 아니라 1.5배 줌으로 확대해도 기존 12메가픽셀 저장 옵션과 동일한 해상도 면적을 보여주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통해 DSLR 줌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응용까지 하다 보니 더더욱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진도 보면 요즘은 워낙에 잘 나오기도 하고 기본 색감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우측에 색감 조정도 빠르게 가능하니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한데 저는 따뜻한 색감을 좋아해서 따뜻한 색감으로 조정해서 촬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5배 줌도 보면 정말 매우 깔끔하게 나오고 건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좋긴 한데 인물 사진에서는 너무 확 당겨져서 호불호가 좀 있긴 합니다. 야간 모드도 보면 이제는 진짜 극한의 저도도 환경이 아니라면 사진이 굉장히 밝게 잘 찍히고 디테일 또한 깨짐없이 잘 보여줍니다. 5배 줌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나오고 초광컷도 훌륭한 편이라 카메라 밸런스는 정말 현재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동영상도 보면 이제는 정말 상업용 그 자체이지 않나. 2023년 10월 애플 키노트만 봐도 15 프로 맥스로 촬영해서 발표를 했던 만큼 제가 유튜버이지만 유튜버 입장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찍든 DSLR로 찍든 복잡한 촬영 환경이 아니라면 솔직히 일반인이 크게 구분하기 힘든 수준까지 따라왔고 저도 4K 60프레임으로 샘플 촬영을 해봤는데 기본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색감이나 전환 모션 디테일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자주 찍으신 분들은 15 프로 맥스 더더욱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보면 저는 보통 LTE와 와이파이 주로 사용하면서 SNS, 웹서핑, 유튜브를 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패턴으로 쓰면 100% 사용 기준 10시간 내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스마트폰을 좀 더 많이 만지는 편이긴 한데 15 프로는 약간 하루가 간당간당한 느낌? 물론 하루 정도는 충분한 편이긴 하지만 15 프로 맥스는 충전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침에 완충하고 자기 전에 보면 거의 대부분 20에서 30%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15 프로 맥스 매우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부분도 보면 이번에 C타입이라 충전 속도가 빠를 것 같지만 여전히 25W 출력을 지원하면서 충전 속도는 30분에 50%, 완충에는 1시간 반 넘게 걸리면서 전작과 똑같은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충전 속도는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그리고 C타입을 활용해서 외장 SSD로 촬영해서 상업용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킹반이 입장에서는 그냥 충전 단자가 C타입으로 바뀌면서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을 하나의 충전기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장 스피커도 보면 상단에 하나, 아래에 하나인데 엑스레이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5와 비교해볼 때 확실히 스피커 모듈 사이즈가 큰데 그만큼 스피커만큼은 2023년에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저음도 매우 단단하고 고음 찢어짐도 거의 없고 출력 또한 매우 큰 편이라 저는 거실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도 개인적으로 그럭저럭 들어줄 만한 음질을 보여줬습니다. 스피커 면에서는 확실히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써본 아이폰 15 프로 맥스 실사용 분석 리뷰를 해봤는데 쉽게 요약하자면 가격 빼고는 솔직히 깔 게 없지 않나. 출고가가 190만 원이나 하면서 거의 폴드랑 맞먹는 금액이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막상 써보면 15 프로의 확장판 느낌이 들면서 이전의 맥스는 그냥 단순히 화면 크고 배터리만 오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15 프로 맥스는 전작의 최대 단점이었던 무게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5배 중 카메라에 여러모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최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이라 어디 하나 큰 단점은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스마트폰 자체가 2023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꼽고 싶을 정도로 제가 쓰고 있는 패턴에서는 15 프로 맥스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돈에 부담스럽지 않다 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12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